뭐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40대 중반이 되니까 느끼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자, 그럼 저희 또 Q&A 게시판에 올라온 그 고민 사연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고님께서 올리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대학생이고요. 저희 가족에겐 아직 집이 없습니다. 4인 가족이고 저와 동생은 둘 다 대학생입니다. 엄마가 주로 돈을 벌어오시는데 세후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올해 초 한 2년 동안 모은 돈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큰 집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괜찮은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선 1년 더 연장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면 수원역과 팔달문까지 버스로 한 30-40분 정도 거리 안으로 가고 싶은데요. 아마도 엄마가 현금으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빠가 주식으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증금까지 더하면 총 한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가족 중 저 혼자만 집에 대한 조급함을 느껴서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얼른 집을 마련해 집 걱정은 덜고 싶어 하시지만 부동산에 대해 공부도 따로 하지 않으시고 돈만 열심히 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내년 초에 있을 시험 준비 때문에 부동산 공부에 신경을 쓰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년 초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꾸 부동산에 대해 찾아보게 됩니다. 전세로 갈지 매매로 갈지 이걸 또 결정하고 디딤돌 대출 등을 또 알아보는데 그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 기간을 믿고 지금은 신경을 끄고 공부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께서는 좀 싫어하시지만 저라도 집 이야기를 좀 꺼내서 얼마를 더 모아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지를 좀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요? 부동산이 자꾸 오르니까 나중엔 매매는커녕 전세도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예전 상황보다 조금은 나아진 지금 매매를 해두는 게 그래도 안전한 게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너무 조급한 건가요? 이제는 그만 가난하고 싶습니다. 어느 방향이 옳은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꾸 집값은 오르고 또 이제 그걸 준비를 안 하시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좀 사연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참 어린데.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근데 너무 좀 안타깝다. 이 사연을 보고 나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조금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저도 대학교 때까지 반지하 살았어요. 근데 그게 대학교는 되게 그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대학교 때 우연치 않게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걔네 집이 굉장히 강남에 있었는데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같은 세상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좀 돈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돈 공부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50억으로 가는 12단계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네, 그것까지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제적 자유로 가는 단계에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단계예요. 돈을 번다. 두 번째는 돈을 관리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그 돈을 불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불리는 단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1억의 돈을 갖고 있어요. 나는 20%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1억 2천이 되는 거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목돈이 있어야 돼요. 목돈이 있어야 불리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의 재테크를 막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뭔가를 보지만 사실은 부동산은 그냥 불리는 거일 뿐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돈을 부리는 거예요. 돈을 부린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나중에 돈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있게 살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쓰지 못하고. 네, 쓰지 못하고 자기 시간을 못 갖고 되게 계속 바쁘게만 맞아. 돈을 쫓겨 안 하고 또 가족들 경계하고 이 방송을 듣는 사회 초년생 분들 뭐 20, 30대 분들 전부 다는 사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단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그 주춧돌이 안 되는 거야. 돈을 벌어야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돈을 관리할 거 아니야. 돈이 벌어지는 게 0원이면은 이걸 어떻게 불리겠어요, 사실은. 아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아끼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사실 금수저 아니면 최빈곤층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걸 해야 되고, 제가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일단은 세상은 그 시기마다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중학생일 때는 예를 들어 뭐 특목고를 간다든지, 과기고를 간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거기 나온 애들은 대부분 뭐 삼성전자나 뭐 교수나 연구원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수한 대학교 때는 자격증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어. 자기가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아주 인류 대학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직장, 인류인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돈을 버는 단계가 안 되면 다 의미가 없어요. 다시 제가 뭐 20대로 간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든지 뭐 전문직을 따든지 아니 그 시기에 아니면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도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물론 요새 전문직 되게 힘들어요. 뭐 요새 회계사분들이나 뭐 변호사분들이나 뭐 세무사분들도 월부에 좀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분들은 일단 울타리 안에서 경쟁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사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기가 힘들어.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이 제가 꼰대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40대 중반이 되니까 느끼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이 있어요. 부모님도 충분히 나름대로 본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자신 입장에서 뭐가 아쉽다, 왜 딴 사람은 집이 있는데 왜 난 그러냐, 이거 말하는 거는 조금 적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부모님 내 집 마련이나 부모님 노후 준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한 부자들 진짜 많이 만나보고 연구하고, 뭐 사실 이렇게 원래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실 이런 얘기 여쭤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하셨냐. 근데, 대부분 본인이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부모님 인생을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해서 달라지길 바라시는 거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의 꿈이 그 재벌 2세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정해져 있잖아. 그거는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될지 말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아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제 꿈은 뭐 딸이 김연아거나 뭐 남아들이 유현진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유현진.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어쨌든 부모님 세대에서 어떻게 해서 좋겠다. 왜냐하면 워낙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미 딱 봤을 때 내가 유산받을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좀 부자로 살고 싶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제일 첫 단계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돈 관리하는 거 좀 공부하시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이 안정됐을 때 내가 좀 돈을 불리는 것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연을 보고 좀 여러 가지로 되게 마음이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분이라면 일단은 부모님 인생 존중해 드리고 자기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저는 할 것 같아요. 일단 집을 매매하고 전세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뒤로 물러나고 차라리 내가 하는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 왜냐면 사실 이분이 부모님이 자산이 얼마신지도 모르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수입이나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소득이나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그게 있어. 자식이, 맞아. 물론 다 큰 자식들은 부모님도 생각하지만, 나도 이제 자식 키우면서 느낀 게, 나도 이제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런 말 가졌으니까. 근데 지금 나도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나한테, 맨날 둘째 나한테 그러거든. 어이구, 아빠 칠침 맞아가지고, 어이구, 맨날 그래, 아빠 나한테, 둘째가. 근데 그냥 그때 그런 말 하면 귀여워요. 너나이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바님 얘기랑 너무 사실 제가 그동안 다른 데서든 뭐 저희 방송에서도 드리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뭐 내가 지금 당장 너무 마음이 급하다고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해갖고 뭐 50만 원 굴려가지고 그거 1000% 나도 얼마야?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10% 할만하다. 아니, 근데. 대박인데? 완전 아니, 짱인데? 계속 반복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치. 그거를 내가 이제 5천만 원 갖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너바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너바님 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이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같은 학교, 같은 과 나온 선배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찾아가세요. 그리고 형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형한테 밥을 사세요.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돈 벌어갖고 형 저 진짜 너무 배우고 싶고 저도 형이 다니는 회사 같은 곳에 꼭 가고 싶으니까 그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거기를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근데 저라면 지금 단계에서 최선은 버는 거를 가장 좋은 스타트 라인에서 벌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학교, 우리 과를 나와서 제일 잘 된 사람한테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배워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내가 그런 회사에 가실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부동산 알아볼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따로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시련이 사람을 만든다.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게 걸리더라고. 아빠, 엄마, 저 동생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게 편한 나이인데 벌써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효자야. 되게 마음 아프잖아, 사실. 맞아. 근데 이게 우리 사연 보낸 우리 대학생 친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해줄게요. 지금 주변 친구들 중에 이런 고민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맞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학원 엄마들이 막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 시키고 중학교 때 막 미적분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 덕분에 내가 내 동년배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봐줬으면 좋겠어요. 난 솔직히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주변에.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본다면 본인이 힘들 때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인생을 2배 이상 산 저 아저씨들이 나한테 진심으로 해주는 얘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동생하고 꿋꿋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하고 싶은 건 저라면 독립을 좀 빨리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까 너바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에요. 동생도 걸리겠지만 동생도 동생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돼. 취업을 했는데 같이 살면서 계속 우리 집으로 내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뭉쳐지지 않고.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시간만 가면.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독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너마님 얘기하신 돈 공부를 해야 된다. 아주. 그리고 지금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우리 사연자 친구, 대학생 친구분한테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잘 돼서 우리 채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일단은 집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내 앞가림을 먼저 하는 게 구해야지. 이게 먼저 첫 번째라는 네, 거 네.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 자녀 입장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또 막 본인이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맞네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이윤환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자기가 아는 모든 뭐 정말 많은 이제 수백억대 부자들 지인분이 많이 계신데 거의 다 흑수저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켈리춘 방송에서도 맞아요. 뭐 거의 5년 이제 10년 만에 몇천억의 회사를 네. 만들고 그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근데 약간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부자들을 많이 연구하세요. 네, 사실 가까이 지내면 더 좋고. 그러니까 부자들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시선은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면 되게 좋은데 참 어렵죠. 그거가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해도 못해. 네. 내 주변에 저도 없고. 그랬어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생각이 달라서 일반 사람이랑. 근데 한번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 맞아요.